네, 특징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모니터 이어갈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유석균 PB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고요. 또 최근에 그간 움직이지 못하다가 조금씩 흐름을 나타냈던 업종 가운데 철강주의 강세도 역시 특징적입니다. 포스코, 동국제강 모두 현재 3%대 강세권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연속성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그동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 업종이었던 철강 업종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 강화 및 반덤핑 노동 공동 대응책 모색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소식에 철강주들이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집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및 기계 수요 증가에 대한 시장 확대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내수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나 기계 수요 증가 등으로 2010년도에는 한 57% 정도, 2011년도에는 19% 정도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 연도가 2011년도에는 총 21%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수입도 중국 등으로부터 한 23% 정도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 부분이 예상되고, 특히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이끌어왔던 자동차 사업이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산업기계가 28% 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설비 능력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 구조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설비 증설 부분에 따라 살펴보게 되면 세아베스트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각각 300톤과 50만 톤 정도 늘어날 전망이고, 최근에 특수강, 본강 등 중국 수입이 좀 늘어났지만 가격보다는 품질 시장의 수급 및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볼 때 안정적인 성장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철강 업종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현대제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은 3,084억 정도로 시장 컨센서스 등의 3,000억에 부합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유는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개선된 봉영광 부분의 실적과 현대하이스코의 보수에 따른 4분기 내수 열혈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견조한 실적 달성을 용이하고, 실적의 방향성은 비수기인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올해 4분기 실적 발표일은 2월 10일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현대제철의 대응 방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일봉상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만 주봉상으로 볼 때는 120선 돌파 시도 부분은 그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주봉상도 역시 돌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의 10% 안쪽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하시는 나쁘시지 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두 번째로 특징적인 종목은 오늘 서울반도체 골라봤습니다. 현재도 11%대 급등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장 내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 역시 외국인 기관 함께 참여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어떤 요인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까? 금일 서울반도체는 LED TV 대중화에 대한 시장 기대 확대감에 따라서 금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일본 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1일부터 도쿄전력 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한 17% 정도 상승한다는 소식으로 원전 사태 이후의 화력 발전 비중 확대와 연료비 부담 증가 부분 영향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백화점 부분에서는 18% 정도, 사무실에 13% 정도 인상되고 3월부터는 가정용 전기요금도 인상할 계획으로 따라서 일본 금일도 시장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1,554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43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3분기 대비 한 6.5% 정도 감소한 금액으로 동사의 제품별 특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핸드폰 및 중대형 BLU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대형 BLU는 42.6%, 핸드폰 BLU는 22.2% 정도 예상되지만 TV 부분의 3분기 대비 한 10% 정도 증가되면서 TV 판매 성수기에 따른 영향과 신제품 출시로 고객 내 점유율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좀 판단됩니다. 특히 금일 부각되고 있는 조명 관련 매출액도 3분기 대비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는 일본이 비중이 가장 높아서 금일 기타 종목보다는 상승세가 뚜렷하고 내수 시장도 점차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2012년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4분기 대비 매출액은 한 8.5% 증가 1,686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계절적인 비중인 1분기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TV BLU 부분이 4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시 한번 조명 부분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가형 LED TV 시장 확대 수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CES 이후 저가형 LED TV가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을 주목을 받으면서
LED 방식이 더 이상 프리미엄급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전망을 밝히고 또 이러한 프리미엄급이 생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새로운 직하형 방식이 도입 방식 때문인데요. 신규 직하형 방식으로 CCFL BLG 수준으로 단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TV 가격을 현재보다 싸게 측정될 수 있고 따라서 기존의 30인치 중심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부분에서 이제는 40인치대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이러한 기술은 40인치에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LCD TV 시장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ED 보급률 자체가 아직 50% 수준에 불과해서 LED TV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다만 TV 한 대당 단가가 기존 제품에 비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서울 반도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일 호재에 따라서 오르는 모습으로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지난 6일에서 7일 정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 부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 부분은 금일을 제외하고는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최근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주식들의 반격도 고려해볼 때 목표가는 3만 원 선도, 손절가는 2만 3천 원 하향 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의 대응 전략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현대글로비스도 한번 볼까요? 이 종목 역시 오늘 빠지지 않고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적지가 않고 현재도 5%대 강세입니다. 20만 원 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종목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뭘까요? 우선 최근에 자동차 주식들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걸 영향을 현대글로비스가 조금 영향을 받는 부분 좀 있는데요. 전방 산업인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 및 판매량에 따라서 CKD라는 완전 분해해서 수출한 부분이 있는데 따른 국내 물류 및 매출이 연동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동차 산업의 성장률 둔화는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 시장의 조금 흐름이 부진한데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할 때문에 금일 좀 주가는 양호하게 흐르는 모습인데요. 외형적인 증가율 부분에 대해서는 둔화 가능성이 좀 있지만 꾸준한 성장세 부분만큼은 지속적 전망이며 이익률이 높은 PCC 사업이 국내 담당 비중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부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12월 달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해상 운송 확대 계약과 브라질 공장 신규 가동과 러시아 공장 생산량 증가에 따른 해외 물량 성장과 양산 경매장 개장 등 기존 산업 외에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이며 3자 물량 부분도 역시 지난해 7천억 중반의 매출액 예상돼서 완성차 해상 운송 사업에도 중장비와 상용차 등 3자 물량이 상당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자회사의 고성장 부분도 역시 장기적으로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수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을 흐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대글로비스 대응 방향으로는요. 당분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스권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일 상승 부분은 지난 실적에 대해서 재부각되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 금일 같은 경우는 증권사의 호평 자료에 따라서 매수가 좀 집중되는데 현재 지수 대비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매도 시점은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더 양호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하나 볼게요. 교육주들 오늘도 전반적인 상승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현재 상한가까지 올라 있는데 이틀 연속 이같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 현재 주가 수준 비춰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금일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요.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이 교육 산업이 질주에 따라 국내 수혜주를 부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애플 측에서 19일 뉴욕 국회나인 박물관에서 아이패드에 최적화된 교과서와 출판업자들과의 제휴 등을 공개하고 교육 산업 진출을 선언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의 전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애플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창업진인 고 스티븐 잡스가 있는데요. 고 스티븐 잡스가 전기 작가인 월터 아이작슨에게 교과서 디지털 버전을 만들어서 교과서 산업의 변화를 시켜보고 싶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애플 측의 교육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 테마 중에서는요, 아이넷스쿨이라든가 디지털 대상, 라이프 MBA, 에듀박스, 비상교육, 능률교육 등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에듀박스 같습니다. 현재 대장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에듀박스 같은 경우는요, 상한가 진입 후에 현재까지 거래량이 전일 대비 50% 비중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거로 유명하지만 다만 시장 테마 부분이 유지될 가능성 부분은 설 연휴 이후에 지속적으로 테마성 호재가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유사 PB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